제가 좀 섭섭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네. 왜 갑자기요? 섭섭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아니요. 제가 민주당에 계신 분들께 섭섭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기성전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 윤석열 이야기, 성, 윤석열 이야기, 뭐 전, 집권 여당 이야기. 근데 결론이 가면 뭐냐? 윤 정권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민주당 너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그러면 지금 자 보수 쪽도 지금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에 민주당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러면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쪽도 건강하게 우리 정치가 잘 되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고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도록 하는 그 비판과 견제 기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야당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예 안 하고 있는 이 기성전결 마지막은 결국 민주당이 문제다. 이제 이런 걸로 가는 상황을 저는 통렬히 비판하고 싶고요. 좀 책임 좀 지세요.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 진짜. 아니 진짜 대표님 말씀이 여기 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 그 인터넷 상이나 유튜브 상에서도 다 나오지만 우리 자우림의 김윤아 씨가 발언을 했을 때 그걸 옹호해주는 민주당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그것과 관련해서 옹호하고,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이제 뭐 방송에서 말이 됩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여의도에 계신 의원분들 중에 김기현 대표의 저 말도 안 되는 발언, 그러면서 김윤아님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해준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왜 안 해요? 그 응원도 해줄 법한데. 글쎄, 모르죠. 그래서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 빨리 들어가시고, 예, 우리 김세현 소장님 빨리 들어가셔서 뭐 역할을 해주시면 되죠. 떨어진 당면한 현안들, 대응해야 될 현안들이 정말 넘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다고 민주당 의원들을 제가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없긴 합니다. 왜 더 싸우지 못하느냐 계속 저도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권의 그 작전이라는 게 이 검찰의 그 방식대로 난타전을 벌린 다음에 국민들에게 계속 혐오를 조장하는 형식을 띄다 보니 전통적인 그 정치를 행하는 사람들은 따라잡기도 힘든 상황이다. 허겁지겁 진짜 벅찬 상황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럴수록 더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단일 대우를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원외에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원님들 싸워주세요라고 얼마 전에 또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이게 당 내의 문제지만 당 내에서 얘기를 해도 안 되니 저희가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에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쓰지 않고 알게 모르게 정말 동조단식도 많이 하고 있고요. 각 지역마다 천막 농성장을 지어서 선전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인천에서 유일하게 지금 8일째, 9일째 지금 천막 농성장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후퇴하는 민주주의 다시 살리겠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반대, 그리고 역사 왜곡 문제 같이 동참해달라 이런 호소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진짜 저희가 볼 때 원내에 계신 분들이 한 꼭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차고도 넘치는 이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대응.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최소한 각 그 국무위원들의 내각 총사퇴 이거 잘라서 하기 힘들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발의만이라도 좀 해달라 이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니 뭐 대통령까지도 못 가고요. 지금 뭐 이종석 장관 그 국방부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관련한 여러 가지 거짓말들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사실 금식을 하고 있는 당 대표가 이종석 그 국방부 장관 탄핵해야 된다는 오더를 그러니까 지시나 뭐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처리해 달라. 그런데 그 시기 놓쳐가지고 지금 할 수가 없게 돼버렸잖아요. 이런 거 하나 못하는 것도 국민이 보면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사표를 내고 사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국민은 한번 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직무정지 시켜서 나중에 국정조사라도 부르고 해서 대답도 듣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민간이 돼버리면 우리가 손 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종석 장관 탄핵도 제대로 안 됐죠. 근데 비리검사 탄핵도 찬반을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내년 총선 때문에 다들 다음에 한번 배지 더 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여서
뭐 지역도 다니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있는 권한을 왜 쓰지 않냐라는 국민의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70석, 그전 180석이었죠. 그렇게 만들어준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그 원내 지도부에 계신 분들 몇몇 분께 이런 하소연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방송이 나가는 날 그때는 뭔가 변화한 비상한 행동을 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이 진짜 그 목숨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뭔가를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가 방송 나갈 때는 민주당에서 단일 대오로 뭔가를 해주길 바라고 또 하나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그런 거겠죠. 범국민 시국대회든 해서 원로분들이 다 구심점이 돼서 우리 당 그리고 범제야 단체 모두가 함께 하는 그런 뭐 대여투쟁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기획 뭐 회의 이런 단체라도 벌써 뭔가 출범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이 방송이 나갈 쯤에는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전 해봅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어떤 이제 국민들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느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몸을 사려서 다음 총선에서 각자 자기 지역구에서 뭐 국회의원 당선되겠다 말겠다 막 이런 이제 눈앞에 놓인 정말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치졸한 계산 이런 걸 좀 치워놓고요. 윤석열 정권이 폭주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잖아요. 견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정권도 더 엉망으로 만들고 민주당도 엉망인데 국민은 더 엉망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기 역할 안 해서 자기들 지역구에서 뭐 살고 죽고는 그 다음 문제고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못 가게 하면서 국민은 더 망하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비판하는 대로 국민의힘이 집권 여론을 잘하면 더 좋겠는데 못하고 있으면 그래서 야당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야당이 국민 생각하고 윤석열 정권의 성공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도록 하는 역할 그것은 결국 국민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살 수 있도록 민주당이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걸 안 하는 게 저는 더 큰 잘못이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민주당 지지하고 당원인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이런 민주당은 안 된다. 버리자. 우리가 밟고 지나가자. 그래서 설사 반사 이걸 국민의힘이 보더라도 이따위 식으로 야당 역할 못하는 거는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거나 민주당이 못하는 것이나 피장파장이다. 이제 이런 각오로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준엄하게 저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유, 말씀 들으니까 더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송영길 전 대표님하고 둘이 1시간 10분 정도 대담을 했어요. 네, 송 대표님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당시에 이제 할 때가 14일 차였었거든요. 14일 차까지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게 자기는 놀랍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뭐 비명, 친명 이런 거 가리지 말고 지금 다 하나 돼서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 탄핵하고 검사 탄핵하고 지금 저 여러 국방부 장관 그 전에 탄핵했어야 맞는 건데 그거 하고 지금 강력한 대여투쟁을 지금 하고 저 촛불 전체하고 함께 연대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래서 이게 되겠느냐. 그냥 생계형 정치 하지 말고 정말 국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정치인들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민주당 의원들 중에 생계형 정치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생계형 정치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고단수예요, 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검찰 캐비넷 안에 정보 가지고 쥐락펴락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캐비넷 안에 당하지 않을 사람들 다 불러서 윤석열하고 싸우게 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존 배지들이 자기들 더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대표 죽으나마 상관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에서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번 단식이 시작됐던 계기가 물론 윤석열 정부와 또 대여 투쟁 또 큰 목적이 있지만 민주당 내를 향하는 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대표가 전지전능할 수는 없어요. 그 169, 170석의 한 명 한 명 헌법 기관을
다 컨트롤하고 뭐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 아시잖아요. 그 안에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와 무도한 정부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우후죽순 나오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서 근데 또 우리 국민은 야당 보고 왜 못 싸우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 당대표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영역이 당내에다가도 호소하는 거가 이번에 단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멈출 수 있는 것도 저는 사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보태면요. 지금 뭐 비명, 진명 싸움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수박과 개딸의 싸움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허상이라고 보고요. 네. 진짜 민주당 내에 지금 적폐로서 우리가 규정하고 도려내야 될 세력은 저는 586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586이 어떻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정치권에 들어갔습니까? 학생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하고 대한민국을 좀 더 정의롭고 올바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기한 바가 있죠. 지금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출신, 3선, 4선 헤쳐먹고 있는 이 586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서 국민들이 신음을 하고 있는데 골프를 다녀요. 그렇죠. 내가 여러 번 얘기 들었어요. 이 시국에 골프를 치러 다니는 586 국회의원 다선 의원들이 자빠져 있습니다. 민주당에. 이들이 지금 나서서 이재명이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데 말리지도 않고 그리고 힘을 보태서 싸우자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 딱 숨어가지고 나라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규정되어서 있는데도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주사파든 운동권이든 다 자기들 그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민주사회로 갔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말도 안 되게 비난하고 그러고 이렇게 갈라치게 하고 있는데 나와서 안 싸워요. 말 안 해요. 골프 치러 다녀요. 술 처먹고 다녀요. 꼭 그런 거 하러 그럼 586들한테 우리가 국회의원 배지 달아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선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냐는 거예요. 저는 요즘 바깥에서 정말 술자리에서 민주당에서 도려내야 될 사람은 개딸이나 수박이 아니다. 586 저거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없다. 이런 말을 저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드러내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한편으로 이해를 했던 적도 있지만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네. 아니 뭐 마음이 무거워지네. 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며칠 전에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이재명 대표님 이제 검찰 그날 이제 그 조사 받고 나왔는데 그때 왔던 이제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모 장소에서 사람들 잔뜩 돼서 이제 술 마시면서 한 10명 가까이가 웃고 떠들고 막 이러는 걸 이제 지나가다 본 거예요. 거기서 저한테 이제 격분을 해서 전화가 온 거야. 당대표가 지금 그 단식하다가 저렇게 지쳐가지고 쓰러서 겨우겨우 이제 올라갔는데 그런데 지금 배지들이란 인간이 옆에서 이 대표 뭐 잘 모신다 어쩐다 하면서 같이 왔던 배지들이 와가지고 지금 저 통닭집에 앉아서 술이나 먹고 저러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야 니네들 지지 안 해. 야 욕 저한테 바가지로 해야 되면서 너도 똑같은 새끼야 막 그러고 전화 끊고 이제 말았죠. 그래서 제가 아유 참 뭐 제가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화를 하길래 제가 그런 일이 또 있었구나. 생각이 정말 짧구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와서 술 마시고 이럴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 지역이 가든 아니면 국회 가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님 옆에 가든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참 너무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뭐 보수다 진보다 뭐 사상이 무엇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크게 낙담하고 실망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도리를 못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거의 우리가 포기 수준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집권 여당이나 윤석열 정부에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또는 과거의 586 세력들이 보여주는 당대표의 단식과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면 인간적으로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까 이제 술자리 이야기도 그렇고 골프 치는 문제도 원로 정치인 한 분이 저보고 장탄식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러면 진짜 안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왜 당신들을 정치에 입문을 시켜서 그 좋은 순수한 열정과 결의를 대한민국 발전시키는데 애국하는 데 쓰라고 길을 열어줬는데
그게 이제 20, 30년 지나니까 가장 우리가 실망스럽게 봐야 되는 기득권의 모습으로 가 있는 것은 원로 정치인으로서도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이러느냐. 이런 장탄식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와, 이해할 수가 없다. 586들이 하는 것은 이러니까 이제 더 낙담이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래 이 왁자지껄이 좀 재미있고 재밌어요. 흥미롭고 네. 막 이랬어야 갑자기 되는데 막. 오늘 좀 무겁게 네. 됐네요. 제가 그럼 좀 재미난 걸로 좀 하나 뭐죠? 좀 다시 빨리 돌려볼까요? 하세요. 빨리 네. 재밌게 아니, 이렇게 해야 돼. 그 김유나님과 관련된 네. 그 글 기사에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네. 김유나 가수 그분의 남편이 김영규라고 아, 치과의사잖아요. 치과의사. 그래서 김기현 이놈 너 남편 김영규한테 이빨 다 뽑히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봤습니다. 아 그거 보셨군요. 예. 네. 그만큼 말을 험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흔히들 그러잖아요. 이 전부 다 이제 나쁜 윤석열 대통령 바이러스가 막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요새 대통령도 말 너무 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무슨 의원총회? 어디 워크숍 가가지고 그거 다 배워갖고 온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더 말이 강해져 가는데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민심은 더 떠나갈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아까 뭐 무슨 술 마시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자, 술 마실 때는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 광고를 한번 드리면 저희가 이 술겜 매일 광고해가지고 아마 우리 그 매니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드셔보신 분들도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숙취는 이렇게 알코올이 들어가서 분해되면서 숙취가 생기는 게 아세트알데히드 이것 때문에 생기는데 이게 빨리 없어져야 숙취가 해소가 됩니다. 네이버 평점 4.9 검증된 상품 그리고 우리 스픽스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인체적으로 다 검증한 바로 술겜입니다. 그래서 음주 후에 꼭 한 포를 복용해 주시고요. 이게 효과는 음주 후에 발휘가 됩니다. 음주 전에는요 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음주 후에 복용하시는 게 훨씬 더 숙취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선물에도 좋고요. 특히 이제 명절 되면 친척들이랑도 뭐 어떻게 막걸리도 한잔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주문하셔서 나눠드리면 이게 좋은 술자리 선물이 될 것 중간에 같습니다. 드시면 안 된다면서요. 먹어도 술을 계속 되는데. 먹게 된다면서요. 취하질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좀 예를 들어서 가성비 있게 광고를 조금 더 해드리면요. 임세현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셨지만 변희재가 술 마시기 전후에 꼭 먹어서 가장 효과가 있다. 그래서 술겜 광고는 왁자지껄에서도 하지만 네. 변희재가 나오는 모든 방송에서도 한다. 변희재 좋아하시는 분 술 드실 때 꼭 술겜 드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네. 이게 실제로 많이 판매가 되나요? 많이 판매가 되고요. 그리고 저 한의사분이 양가동 원장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만드셨는데요. 술겜은 어쨌든 이름도 좋고요. 일단 네. 네이밍이 아주 출중하지 않습니까? 술겜. 그리고 이제 변 대표를 비롯한 또 안진걸 소장이라 있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애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믿으려면 변희재와 안진걸을 믿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술겜입니다. 반 변희재 반 안진 거는 이거 예. 그냥 못 먹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걸 주문은요. 뭐 영한네이처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검색하시거나 031-323-2559에서 주문도 가능합니다. 네. 제 두 번째 광고는 제가 좀 해드릴게요. 해주십시오. 네, 야, 좋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 잡아줄 수 있습니까? 제가 양말 광고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었고요. 아까 사실 방송 전에 양말 광고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픽스라고 로고가 찍힌 양말인데요. 이걸 지금 울산에 계신 한 중소기업 사장님께서 스픽스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스픽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 국산 양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국산 양말. 국산 양말을 제가 이렇게 원가 너무 비쌉니다. 중국에서 만들어 와서 스픽스 팔아도 됩니다 했는데 끝까지 국산을 만드셔서 저희들이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올 명절에 양말 필요하신 분 스픽스 지금 네. 흰색 양말도 있고요. 컬러 양말도 있습니다. 남녀 6쪽을 19,000원대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양말 필요하시면 울산에서 중소기업 하시면서 양말 저렇게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었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양말 좀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요거 추가 광고 한번 해드릴까요? 네. 그 지금 이 양말이 약간 좀 두꺼운 양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 얇은 양말을 많이들 신는데 예.
두꺼운 양말이 인체에 훨씬 좋습니다. 저는 도톰하네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항상 이렇게 두꺼운 양말 신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뭘 굳이. 왜 두꺼운 양말 신느냐? 몸에 좋아요. 아. 예, 이 저 신발을 신었을 때 두꺼운 양말을 신었으면 이 몸에 이 받는 저 압력부터 시작해서 이런 전체적인 게 좋아가지고 이 두꺼운 양말 한 번 신기 시작하면은요 얇은 양말 절대 못 신습니다. 네. 이렇게 국산 몸에 아주 좋은 거예요. 몸에. 국산 쫀쫀하긴 양말이어서 해. 쫀쫀해. 가격이 좀 있는 쫀쫀. 편이에요. 왜냐면 시장에 가면 요새 왜 수입한 거 싼 거 많잖아요. 막 5,000원에 5,000원, 20켤레 뭐. 그까지는 아닌데 한 10개 구멍 너무 자주 나잖아요, 그러면? 구멍이 진짜 빨리 난 게 저 발톱 끝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한 몇 번 안 신고 구멍 나고 얘는 뭐 오래 신겠는데요. 그렇게 그래서 가성비도 좋은 거지.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양말이 생각보다 안 팔려가지고 백운기 앵커님한테 말씀드려 정치번째 백 앵커님한테 그 양말 한번 그 신어보세요라면서 큰일 났습니다. 이 양말 론칭 잘못했어요. 이거 지금 재고가 18,000걸 내가 아이고 어쩜 좋아.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그러면 한번 신어보지 이렇게 했는데 딱 보시도 오 양말 생각보다 좋은데 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를 과장 광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픽스 양말 아니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이 좋잖아요. 두께가 면이. 엄청납니다. 아니 면이 이거 저 당장 구입하겠습니다. 당장. 예. 자 오늘 한 아니 끗까지 가서 신어보시고 당장 그러면 구입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등산 이제 가을 돼서 등산 아 같은 거 그러니까 다니면 발 그리고 앞으로 아프잖아요. 겨울에 네, 따뜻해야 이거 되는데 좋죠. 무조건 이거 신어야지. 네네네. 예. 아, 좋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양말 예. 네, 신제품입니다. 양말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우리 광화문 살롱 쿠키 요거 세트. 하나씩 우리 쿠키. 제가 계속 예. 기다렸습니다. 자, 먹으려고요. 저도 하나. 예. 예. 이거 네 9가지 종류 쿠키로 구성되어 있고요. 총 43개 쿠키가 한 상자에 들어갑니다. 저희 이게 보통 어디 이렇게 카페에 가면 이런 거 하나에 막 한 2,000원씩 해요 넘어서. 근데 이게 43개. 그래서 우리 스픽스 구독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3만 원, 16% 할인돼 3만 원에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보기 링크 또는 스픽스몰 광화문 살롱 쿠키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네. 하여튼 광화문 살롱 쿠키 평소에 애용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너무 맛있어요. 맛있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 이제 하나 더 하시죠. 제가 할까요? 쿠키 먹느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좀 저 광고 좀 하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잘하세요. 잘해요. 그럼 마지막 광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는 원기진고 6년근 홍삼입니다. 240g짜리 1 플러스 1 두 개를 59,000원 특별 가격으로 모시는데요. 지난번에 이것을 개당 49,000원에 판매했는데 너무너무 인기가 좋아서 좀 더 많이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0g짜리 본품 1 플러스 1 상품을 59,000원에 그리고 꼭 이 생산회사에서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녹용 엄청나게 넣었다는 겁니다. 원재료가 좋아서 기능도 훨씬 더 뛰어나다. 녹용 가득한 원기진고 6년간 홍삼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꼭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제품은 여러분들이 주인인 스픽스몰에 차곡차곡 잘 쌓아놓고 있으니까 스픽스몰에 한번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들 필요하실 때마다 구매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홍삼은 체질과 관계없이 좋은 거다. 네. 거기에 녹용까지 가득 들어서 네. 이제 집회하기 더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네. 원기 보충하시고 다 투쟁. 이렇게 정성스럽게 광고를 해주시는 또 우리 김준희 교수님을 비롯한 출연자 우리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광고는 여기서 하고 네. 우리 진행자이신 임세현 소장님, 제가 존경하는 임 소장님께서 이제 마무리 발언 하시고요. 네. 오늘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좀 심각한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게 다 저희가 나라를 사랑하고 하는 마음에 이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 대한 안타까움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야당인 민주당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또 아쉬움을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저녁에 저희 방송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 건강에 별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끊었으면 더 좋겠지만요. 의지가 이제 있으셔서 안 그러실 것 같긴 한데요. 토요일 밤 아마도 이제 집회, 이날 집회는 전국 집중 집회라서 많은 분들께서 전국 각지에서 혹은 또 광화문 시청 인근에서 모여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우리가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이 정권도 빨리
마무리가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